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여권 내 책임 공방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대표적인 스피커라고 하는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향해서 지나치다, 자신감이 지나치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먼저 그 발언부터 확인하시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쓰시는 어휘 중에 모두의 대통령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포용, 통합,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이 단어들을 거듭 기회 있을 때마다 씁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0% 지지하는 대통령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5년의 임기 중에 어디까지 할 건지를 설정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자, 장혜미 대변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자신감이 지나친 것 아니냐.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민주 진영의 증축,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을 끌어안고 중도층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철거, 용역 등을 동원해서 다 허물고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청와대에 왜 다 예스맨만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발언을 할 때 전체 영상을 보면 본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좀 규정하고 시작합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지금은 정치권에 몸담은 인사도 아니고 평론가적 시각에서 일단 그 상황을 분석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명확하게 국민들께 약속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정당 그 외형까지 넓혀가는 그 방향성을 가져가겠고 인사나 정책이나 어떤 신념, 이념 체계에서도 마찬가지겠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처럼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연을 끌어안는 증축을 넘어서서 혹시 재개발, 재건축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냐. 이거는 본인의 시선과 견해와 평가인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 외연을 더 넓혀야 되고 민주당의 품이 그만큼 품 안을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된다라고 또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시각을 본인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이지 이게 확전 양상으로나 아니면 뭐 확대돼 가지고 해석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확대 해석은 할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워낙 발언의 강도가 강해서요. 논란이 제법 큽니다. 발언 하나 더 들어보시죠. 근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을 투입했다. 용역을 엄청 썼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용역들 중에는 너무 급하게 모으다 보니까 촉법 평론가들도 들어오게 된 거고 이 촉법들이 문제 틀레이를 막 까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받은 선물을 언박싱하는 사진을 SNS에 막 올리잖아요. 이거는 너무 천하고 상스러워요. 예, 분명 이재명 대통령이 경쟁 아닌 전쟁하면 안 된다. 원수 싸우듯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는 철거 전문 비평가들이 정상세포를 공격한다. 민주당은 자가 면역 질환 1년 이상 지속됐다. 신진대사에 이상이 나타났다.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윤정인. 뭐 용역, 이런 촉법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마치 무슨 조폭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그 전에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민주당이 해체가 되면서 열린우리당으로 이제 분화가 됐거든요. 그때 분화될 때 이제 난닝구 백바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용주의자와 또 전통주의자들, 호남주의 이거의 어떤 대표되는데 그때 백바지가 바로 이 유시민 작가를 대표했습니다. 국회 선서할 때 흰색 바지를 입고 나왔거든요. 난닝구는 예전 민주당 동교동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열린우리당 즉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했던 김대중 정당이 실제 이제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열린우리당으로 전화된 거예요. 그때 개혁당에 있던 바로 유시민 씨가 앞장을 선 사람입니다. 자, 본인은 그때는 재건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증축하라고 그러는데 왜 재건축하냐? 저는 이걸 언뜻 들으면서 소위 이제 부족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지금 딴 사람들을 불러들이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보수 정당을 지향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뭐 그때 깜짝 저는 놀랐습니다. 그만큼 본인은 이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근데 지금 유시민 씨 이야기는 뭔 소리냐, 지금 우리 잘 먹고 지금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증축해야지, 당신이 왜 이 건물을 허물고 지금 재건축에 임하느냐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노 친문이 주인인 정당에 그렇죠. 왜 김용남 전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 등등을 영입했냐, 뭐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어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의미고, 왜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의 대통령인데 우리 진영을 먹고 살리고 우리 진영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 하느냐. 예.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야말로 이 유시민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정책 성향은 결국은 이게 갈라치기, 그리고 586으로부터 이어져 온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어떤 부족주의, 우리끼리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현삼 부대변인. 자,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출마 요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표 도전했을 시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때 동료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는데 그것과 비슷하다. 지금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발언이 유시민 작가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 단순한 작가가 아니에요. 민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빅 스피커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장관을 역임했고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유시민 작가의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는 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민의힘 그런 윤석열 정부 당시에 했던 그런 당무 개입 사건과 연관지어서 이를 비판한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지금 이 순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다른 점은 적극적으로 당에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당에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수차례나 언급했던 것처럼 명청 갈등이라는 말이 나오지조차 않겠죠. 당연하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당무에 개입했다? 그런 갈등 전혀 없을 겁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 한뜻이 돼서 움직이겠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갈등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와 빗대어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비판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친문 그리고 뭐 친청으로 분류되는 사람들과의 그런 갈등의 고를 더욱더 깊이 만들 수밖에 없다는 지점에서는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많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참 이야기를 유시민 작가가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부글부글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